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자 정부의 압박과 보완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 취직하는 건 징계 사유라고 강조하는 한편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뇌를 본떠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인 고성능 AI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쓰는 에너지 소모 방식을 그대로 구현한 건데 두 가지 인공지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 엔비디아 AI의 반도체보다 전력 효율이 625배 높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2.7배나 많아 관측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강수 일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기상청은 이번 봄에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 속에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출시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LPG 트럭에서 엔진과 연결된 주요 부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주행 도중 갑자기 차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해 사고 위험이 큰데 제조사는 뒤늦게 결함을 신고하고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개인 병원에 취직할 경우 겸직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시 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겸직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의 벌칙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대상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와 절차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교육, 훈련 의무와 더불어 의료사고 시 책임자 등을 명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위임 범위를 정리해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보완 지침에 따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고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와 약물의 처방 및 진료 기록이나 수술 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월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오는 11일부터 건강보험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상급 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진료에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 환자를 회송할 경우 보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환자를 진료한 전문의에게 정책 지원금을 주고 일반 병동에서 응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신속 대응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지난 겨울 강수량과 강수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온도 역대 2위에 오를 정도로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겨울 남부와 제주도에는 유난히 겨울오후가 잦았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일강우량이 100mm를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영동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한 번 내릴 때마다 1m가 넘는 적설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이 집계한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강수량도 236.7mm에 달했습니다. 예년보다 약 2.7배나 많은 관측사상 역대 1위 강수량입니다. 비가 내린 날 강수일수도 예년보다 10일 이상 많은 31일. 비가 한 달이나 내린 건데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온도 예년보다 높았습니다.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2.4도. 예년보다 1.9도나 높은 역대 2위 기록으로 포근한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철 많은 비와 눈, 그리고 고온의 원인은 엘니뇨가 지목됩니다. 북인도양의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대류 활동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에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유입되고 남쪽으로 기압골이 자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이 자주 발달하면서 따뜻한 남풍이 자주 유입되어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눈과 비도 자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엘니뇨가 점차 약화하고 있지만 이번 봄에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 속에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챗 GPT와 같은 고도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을 구동할 수 있는 AI 반도체 개발 경쟁도 치열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인간의 뇌를 모사해 전력의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고성능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등이 외부 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보안이 우수해 차세대 IT 기기의 청사진이지만 이를 구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는 만큼 AI 반도체는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크기도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 뇌를 모사해 초저전력으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뉴로모픽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가로 세로 4.5mm에 불과한 칩입니다. 컴퓨터에 장착하고 GPT를 구동했더니 외부 서버의 도움 없이도 글을 요약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건 물론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한 뒤 요청에 맞는 답변을 생성해냅니다. 일반 컴퓨터가 45분 걸리는 연산을 칩을 장착한 경우 단 3분 만에 처리하기도 합니다. 개발된 칩은 엔비디아의 GPU A100 그래픽카드와 비교하면 전력 소모가 625분의 1에 불과하고 칩 면적도 41분의 1로 작습니다. 저희는 갤럭시 24라는 핸드폰 모델에서 저희 보드를 연결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언어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초저전력, 초소형화를 가능하게 한 건 두 가지 인공지능 방식을 장착하고 각각의 장점을 취하도록 만든 덕분입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큰 경우 연산 정확도가 높은 기존 AI 방식인 심층 인공신경망이 활약하고 연산량이 적으면 전력 효율이 우수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처리해 두 기술이 상부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더니 시너지 효과가 난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할 때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이 적을 때는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저희가 만든 뉴로몰픽도 이와 동일합니다. 입력해야 할 것이 많으면 그러면 많이 돌리고 그리고 입력할 게 적으면 적게 돌리는. 뉴로모픽 기반의 반도체로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구동하는 데 성공한 건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연구팀은 현재 칩에 탑재된 GPT의 다음 버전인 GPT 3.0을 탑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언어 모델 외에도 다양한 응용 분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미래 핵심 먹거리로 꼽히는 배터리 산업의 혁신 기술과 신제품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저가 공세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업체에 맞서 국내 업체들이 준비 중인 첨단 기술이 관람객들을 만났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터리 업계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인터배터리 2024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18개 나라 579개 업체가 참여해 국내 산업전시회 가운데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주도하는 국내 업체의 부스마다 전 세계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셀을 중간 단계인 모듈 없이 곧바로 팩 형태로 만드는 이른바 셀투팩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네, 셀투팩 제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모듈 단계를 제거했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생기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서 또 원가 절감도 할 수 있어서 가격 경쟁력까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SDI는 이른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오는 2027년부터 대량 생산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꿔 에너지 밀도는 높이고 화재 위험은 낮추는 대표적 차세대 기술입니다. SK온은 중국 업체들이 점령 중인 LFP 배터리 시장을 기술 경쟁력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선보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약점을 보이는 LFP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한 신제품을 오는 2026년부터 양산해 가격 측면의 열세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온에서의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고 충반전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이니켈 NCM 공정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윈터프로 LFP 배터리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던 2차 전지 산업이 잠시 숨을 고르는 가운데 다시 찾아올 호황기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출시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LPG 트럭에서 엔진과 연결된 주요 부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주행 도중 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운전자들은 사고로 이어질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2달 전 1톤 트럭을 새로 산 조모 씨는 운행 도중 갑자기 멈춰서야 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타기 전에 진입 전에 차가 핸들이 안 먹혀가지고 이게 뭐가 쇠가 부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조 씨가 구매한 차량은 현대차에서 지난해 11월 말에 출시한 액화 석유가스 LPG 트럭. 문제는 같은 시기 기아에서 출시한 1톤짜리 LPG 트럭 역시 같은 결함을 보인다는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에서 해당 트럭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선 신차가 이렇게 고장나는 건 처음이라며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함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차량을 제어하는 데 필수 장치인 장력 조절기입니다. 엔진과 이 부품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벨트 중에 하나가 타이밍 벨트가 있어요. 그 타이밍 벨트를 제대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해주는 게 텐셔너라는 이 부품입니다. 나사가 갑자기 쑥 빠지거나 장력 조절기가 통째로 주행 중에 떨어져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장력 조절기에 문제가 생기면 엔진 자체뿐만 아니라 핸들 같은 조향 장치, 발전기, 에어컨 등 연결돼 있는 주요 부품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문제의 포터와 봉고 모델은 경유 대신 LPG 연료로 전환하면서 차량 내부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출시해 결함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0년 동안 신차나 또 오래된 차에서 볼트가 부러지거나 풀리는 건 사실 처음 봤어요. 아무래도 새로 엔진을 개발하다 보니까 재질, 볼트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브라켓 재질이 뭔가 강약이 좀 맞지 않았을까. 소비자들 항의가 잇따르자 현대차와 기아에선 지난달 중순에 제작 결함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품 자재 준비 등으로 리콜 조치에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모델들은 출시 때만 해도 경유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이라 주목받으며 3만 대까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리콜을 받는 포터와 봉고 LPG 차량은 모두 2만 1000여 대로 가까운 공식 정비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교통사고로 매년 100명가량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농기계에도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신기술이 접목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마을 수로 한가운데 트랙터 한 대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홀로 트랙터를 몰던 70대 남성이 좁은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5,900여 건이 발생해 숨진 사람만 400여 명에 달합니다. 경운기는 안전모도 없고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일반 사고에 비해서 치사율이 6배 이상 높습니다.
트랙터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교차로로 향합니다. 도로 위 5m 높이에 설치된 LED 안내판이 트랙터의 접근을 알리자 주행 중이던 차량이 속도를 줄입니다. 농진청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개발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기술입니다. 농기계에 부착한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한 안내판을 연계해 농기계 종류와 위치를 차량 운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저거 이제 설치하고 나서는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게 서로 조심하고 항상 보면은 저게 눈으로 보여지니까. 전국 3곳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차량 속도는 11% 줄고 과속 차량도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계 안전 표지판 설치된 인천, 남원, 장흥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체감 조사 결과 42에서 150% 상승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농기계가 넘어지거나 뒤집히는 사고를 당한 경우 보호자나 농업기술센터에 곧바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도 개발됐습니다. 농진청은 동력 운반차 등 다른 농기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선하고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 출동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명신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 국제 여객 1억 3천만 명을 유치해 세계 5대 항공 강국에 오르겠다는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기내 액체류 반입 허용과 공항 내 여권과 항공권 없는 스마트 패스 체계를 구축해 비행기 여행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40m 높이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기둥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공항의 랜드마크 주월 창이. 이에 맞서 인천공항도 오는 12월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할 상징 건축물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등에 이어 세계 5대 항공 강국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확실히 보여준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마쳐 여객 1억 명 시대를 열 발판을 마련하고 환승 노선을 3시간 안에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증편할 수 있도록 항공 자유화 협정을 50개국에서 오는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엔 국제여객 1억 3천만 명을 유치한다는 방침. 이를 뒷받침하는 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탄생할 초대형 항공사입니다. 미주, 유럽, 중남미를 비롯해서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해서 글로벌 탑 수준의 항공사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다만 통합항공사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요금 감시를 강화하고 마일리지 통합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적 성장만큼 중요한 질적 성장을 위해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 시장도 육성합니다. 2028년까지 인천공항에도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 위탁 운영 업역을 신설합니다. 항공기 이용도 한결 편리하도록 개편합니다. 내년엔 액체 폭발물 탐지 검색 장비를 인천공항에 도입하고 액체류 등 기내 반입 허용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출국 심사를 제외한 인천공항 내 모든 구역에서 안면 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해 여권, 항공권 없는 스마트 패스 체계도 구축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상승을 불렀던 국제 곡물가가 지난 2022년 고점 대비 절반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과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들의 간식 꽈배기. 고소한 냄새가 발길을 잡지만 사장님 마음은 무겁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가격을 안 올렸는데 껑충 뛴 밀가루와 콩기름 값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는 한 20% 오르고요. 내릴 때는 한 5% 정도 내렸어요.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은 2022년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내렸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밀가루 원재료인 소맥과 대두유 수입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지난해 4분기에 2022년 고점 대비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업 출고가와 소비자 가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밀가루의 경우 2022년 4분기 원재료값이 정점을 찍은 뒤 1년 만에 31%나 떨어졌지만 출고가와 소비자 가격은 수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식용유의 경우는 원재료값이 34% 떨어질 동안 소비자 가격은 4%도 안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에 이어 정부도 올해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한 상태라며 업계의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하락 시에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계 측은 몇 달 전에 산 국제 곡물 가격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려면 시차가 있는 데다 국제 곡물가가 여전히 평년보다 높아 원가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수 경기가 어려운 데다 지난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에 육박한 상황이어서 가격 인하 압박은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력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디지털 금융 이해력은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2년 조사한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력 총점이 67점으로 조사 참여 39개국 가운데는 8위, OECD 국가 가운데는 5위였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는 금융 태도 점수가 56점으로 조사국 전체 평균 수준에 머물렀지만 금융 지식은 76점, 금융 행위는 66점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9점과 4점 높았습니다. 반면 디지털 금융 이해력의 총점은 43점으로 OECD 평균인 55점은 물론 조사 참여국 평균 53점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조현병이 있으면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18세에서 75세 남녀 410만여 명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조현병 환자가 심뇌혈관 질환을 앓을 확률은 조현병이 없는 사람보다 남성이 42%, 여성이 6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연관성은 여성에게서 두드러졌으며 협심증과 심부전, 심방세동 발생률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장기를 본떠 만든 오가노이드에서 고순도의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손미영 박사팀은 장 오가노이드에서 장 줄기세포를 농축해 배양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인간 전분 환응 줄기세포를 이용해 3차원 장 오가노이드를 만든 결과 내부에 장 줄기세포 집합체들이 농축돼 이를 분리 배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든 장 줄기세포를 동물 실험에 적용했더니 손상된 장 상피세포 조직이 재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치료제 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촉매의 성능을 높여 수소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키스트와 포스텍, 연세대 공동연구팀은 하나의 촉매로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양기능성 촉매의 내구성 한계를 극복하고 성능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백금과 니켈을 섞어 다양한 구조의 합금 촉매를 만든 결과 촉매가 팔면체 구조일 때 백금과 니켈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촉매는 백금과 니켈을 각각 단일 물질로 이용해 만든 기존 촉매보다 산소 환원과 발생 반응의 성능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 이해력 총점이 낮은 편이라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평소에 인터넷을 이용할 때 웹사이트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공공 와이파이에 접속한 상태에서는 온라인 쇼핑을 자제하는 등 디지털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